한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알파벳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알파벳이 광고 단가를 최대 10% 인상했는데 광고주에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주가가 좀 크게 밀렸는데 뭐 이슈가 너무 많아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최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한 소위 반독점에 관한 이슈가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알파벳도 이런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소송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하루 이틀 또 좀 빠졌는데요. 실제로 좀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주가의 하락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저께 있었던 소위 연준의 입장 발표 거기 나오는 것을 우리 다들 이미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의 오늘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 이제 술 마시면 머리 아프고 그걸 숙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숙취가 지금 이틀째 이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숙취라는 것의 표현을 나왔지만 그에 대한 것을 한 문장. 저희가 어저께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상은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났을 수도 있죠 이미요. 그렇지만 소위 그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데 그 고금리가 상당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내년에 기존에 우리 점도표 오래 기억하시 머릿속에 다 그리실 것 같지만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돼 2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점도표 상에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다르지만요. 그래서 더 이어진다는 것인데 더 이어진다는 것에 영어로 보면 롱거라고 표현하죠. 비교급에서 더 길어진다는데 오늘 일부 월가에서는 롱거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게 사실 지난 잭슨 홀 미팅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미국에서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소위 지금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비싼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소위 IPO 기업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간 거 뭐 암도 그랬고요. 그리고 인스타카트도 보여줬지만 그런 것들이 그 두 개는 그나마 흑자 보여주지만 밸류션이 너무 높다는 걸 제가 강조드렸고 그걸 PSR 기준에서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래서 암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비싸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인스타카트는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는 우버보다 한 2배 이상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심스러울 때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약간 다른 얘기를 먼저 해드리지만 시장에서 여러분 부동산이 진짜 어렵고 부동산이 막 떨어질 때 보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아파트가 좀 많이 떨어져서 공시지가보다도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싸다는 얘기를 많이들 애들러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늘 말씀드려요. 적정 주가를 얘기합니다. 적정 주가.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갖고 오늘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알파벳을 했는데요. 레이먼 제임스라는 곳에서 모든 초대형 메가캡 주식 중에서도 지금 알파벳을 가장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싸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싸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무슨 PR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공시지가 하듯이 적정 주가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겠고 딱 이런 얘기 언제나 하냐면 작년 11월, 12월에 저희가 숱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적정 주가보다 빅테크들이 다 훨씬 아래에 있었고 테슬라도 아래에 있어 적정 주가보다 낮았고요. 엔비디아도 마라값이 훨씬 떨어졌는데 지금 위에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알파벳이 가장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가 지난번에 성장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 성장수 유지되고 있죠. 물론 그런 이슈들은 있습니다. 결국 반독점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회도 불구하고 지금 인공지능 처음에 우리 오픈에서 오픈챗 GPT하고 챗 GPT에 나왔을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이길 것 같았지만 지금 주위에서 쓰는 사람들은 구글 바드 다 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도
구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이런 성장 잠재력이 여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레이먼 제임스가 알파벳이 가장 싸다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싸다는 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싸다. 레이먼 제임스에 싸다는 거는 신뢰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거 사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럴 때는 뭔가 한 발짝 물러서서 너무 성장주나 너무 이익이 안 나가고 꿈만 꾸는 것들 IPO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공모주뭐 지금 좀 핫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뭐 하시는 건 자유지만 그렇죠. 지금은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볼 때다라고 해서 오늘 주가랑 적정 주가를 몇 개를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처음에 알파벳입니다. 예. 알파벳의 위에 보이는 지금 화면에 준비돼 주면 좋겠는데요. 알파벳의 주가랑 적정 주가인데 위에 있는 진하게 보이는 것이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라는 것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화면은 누가 특정 증권사에서 하는 목표 주가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집계해서 갖고 오지만 이거 하는 것은 전부 다 모닝스타 자료입니다. 모닝스타. 모닝스타라고 하면 적정 주가나 밸류 투자의 성은 최고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모닝스타의 자료를 받아와 갖고 보여주는 것뿐인데요. 예. 이건 이제 위에는 적정 주가인데요. 아래가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은 작년 12월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그나마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벌어져 있고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모닝스타 나름의 방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변수가 가장 크다. 캐시플로우 이런 게 중요한데 어떤 실적 전망과 거기다가 금리의 변수 등등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자세한 거는 모닝스타에 여러분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신뢰할 만하다라는 건 먼저 말씀드려요. 이거가 지금 모닝스타에서 발표한 알파벳과 현재 주가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항상 좋을 때 보면 웬만한 주식이 좋을 때 보면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아파트 가격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게 상례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으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린 거 되겠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일 좋은 주식이고 제일 편안한 주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2월에 보면 저 아래에 있다가 상당히 위에 가 있는 적도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붙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네요. 아직까지 조금은 붙어 있거나 잠깐 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지금 적정 주가 수준에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여전히 위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작년 11월, 12월 때는 엄청 떨어져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년에 $200 얼마 막 막 그랬을 때 있죠. 그때 엄청 벌어져 있죠. 지금 저 그림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애플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게 알파벳과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강한 이유도 다 이런 데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네요. 그거가 지금 이렇게 큰 주식 중에서 벌어져 있는 주식이 아마존과 알파벳 두 개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적정 주가보다 공시가보다 싸다라고 일단 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의외로 지금 작년에 보면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많이 그렇죠. 있었고 지금 보면 금년 위에가 있는 적도 있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적정 주가 거의 수준에 가 있고 그러네요. 오히려 적정 주가보다 조금 아래에 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테슬라가 작년, 재작년과 달리 계속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도 적정 주가보다 멀리 벌어져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적정 주가보다 약간 낮아 있는 수준까지 왔다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것들인데 네네. 메타입니다. 메타도 지금 작년 재작년에 메타 플랫폼 메타버스 들어가서 상당히 머리 아팠지만 그랬죠. 요즘 메타 플랫폼에서 누구도 메타버스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메타 이름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는 그냥 그러네요. 우스갯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것도 지금은 상당히 거의 적정 주가 와 있지만 저기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주가 2배, 3배 올라갈 때 그래도 적정 주가에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완전히 계단식으로 지금 적정 주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익이나 매출이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건데요. 이 적정 주가 수준은 상당히 넘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 적정 주가보다 그 차이가 거의 붙어져 있다. 그러니까 완전 낮진 않지만 적정 주가 수준에서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증권사 여러분들 HTS나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꿈의 성장주들은 있죠. 이런 거가 보면 적정 주가 저 위에가 적정 주가 대비 목표 현재주가 저 한참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 시장은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장에서
그렇거나 쉬운 선택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이 그나마 적정 주가보다 좀 밑에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쭉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현재 금리 상황에서 좀 커질 수 있는 리스크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스타벅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당 증액 이럴 때 참 좋죠. 분기별 배당을 0.04달러 인상했는데요. 주가는 또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가는 이제 스타벅스나 뭐 나이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에다가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있고 더 커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요. 배당과부터 먼저 말씀드린 배당 인상은 7.5% 올려서요. 53에서 57% 올렸습니다. 시장은 주가는 재미없지만 작년에 인상폭 6%였거든요. 올해는 오히려 인상폭을 높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발표를 통해서 13년 연속 배당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2.24%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의견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생각만큼 안 나온다. 에다가 지금 보시면 오늘 달러 금리도 올라갔지만 달러 강세가 아주 치솟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엔화에 대해서 엄청난 엔화는 지금 또 6개월만 또 최저치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달러의 강세가 이들 기업의 전반적으로 악재를 보이고 있는데요. 브랜드력은 엄청나지만 그리고 소위 해외 매출도 높지만 시장이 지금 오히려 지금 달러 강세에 따라서 양쪽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식을 같이 몇 개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앞서 스타벅스 보여드렸지만 에스테레오더도 대표적이거든요. 에스테레오더도 어찌됐건 중국인에 대한 비중이 높고 중국에서 해외 매출, 해외 관광객을 많이 얘기는 했지만 생각만큼 지금 안 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에스테레오더도 같은 흐름에서 약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나이키는 실적 발표 때도 이미 얘기했지만 중국에서의 둔화 그리고 재고 증가 그리고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이 결국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때 받은 학자금의 대출이 이제 10월부터 납입을 되거든요. 상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나이키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그 카지노 중에서도 라스베가스 샌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쉽지 않은 것이 중국과 달러 매출, 중국의 부진 그리고 달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걸려 있거나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수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요. 로켓랩이라는 기업입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큰일 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성 발사를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그게 실패가 났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로켓랩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꿈의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는 기업입니다. 이게 호주, 뉴질랜드 이쪽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경쟁사가 있죠. 그 회사는 경쟁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그 회사를 모토로 잡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아시다시피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파트너 두 회사가 같이 그 우주선을 쏘던 거거든요. 로켓을 쏘던 거를 자기네가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나온 게 스페이스X고 스페이스X를 이기겠다고 나온 게 로켓랩인데요.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였죠. 미사일은 41번째 이제 인공위성을 갖고 올라갔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제가 오늘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로켓랩이라는 것 자체 이런 우주 항공 이런 것들이 물론 적자 회사입니다. 이것들이 한마디로 꿈의 성장주고 꿈의 성장주가 바로 소위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가장 안 좋은, 가장 어려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좋은 회사고 꿈에 정말 성장성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에서 자동차 담당으로 하고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아담 조나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조나스가 우주항공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쪽 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비즈니스는 돈을 언제 버느냐? 2035년 이후에 버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꿈을 꿀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와 같은 기한을 갖고 가는 게 메타버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의 상승세, 멀티플의 하락 불가피 이런 것들 오늘 키워드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가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주택 개량 업체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 업체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신축으로 많이 몰렸죠. 그리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모기 때문에 오늘 비싸지는데 많이 해주셨죠, 그 얘기. 지난번에 보면 신규 주택이 엊그저께 보면 또 2021년 이후 최저로 좀 신축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조금씩 완화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집을 한번 팔아볼까? 아니면 팔지 않으면 오랫동안 좀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한번 고쳐보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주장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떨어진 홈디포라든가 그리고 로스 그리고 플론데코가 3대 회사 두 개는 큰 회사가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개량 업체 정말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